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 TV 경제학사 탐험의 방랑 1984년판 254페이지 제7절 북구아파의 머릿말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1번의 머릿말. 오늘날 북구아파 내지 스칸디나비아 학파, 스웨덴 학파, 스톡홀름 학파라고도 불린다. 그와 그 창시자 윅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슌페터는 윅세를 북구의 마샬이라고 부르고 제1차 대전 이후의 경제학을 마샬과 윅셀의 장치에 기초한 반전이라고 특정 지을 만큼 윅셀을 높이 평가했다. 슌페터의 경제 분석의 역사 제휴편 참조. 확실히 윅셀의 공헌은 오늘날 점점 높이 평가되고 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1920년 후반 이후에 경제학 발전을 슌페터가 말하는 것과 같이 기본적 성격에 있어서 마샬은 윅셀의 장치에 기초한 발전으로 보는 것도 결코 과장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뒤에서 되돌아보면 기본적 성격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당시 이 윅셀이 그와 같이 주목되고 직접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는커녕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윅셀은 적어도 당시 경제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영어권에서는 한계혁명 개시에 있어서 선구자인 꾸르노나 모센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다. 윅셀의 최대 공헌이 255페이지 이자와 물가가 공간된 것은 1898년이고 경제이론이 거의 모든 영역을 커버한 두 권으로 된 책에서 국민기업 강의도 1. 스웨덴 학파는 1901년부터 1906년 강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윅셀의 책이 처음 영역된 것은 강의 제1권이 영역이 강행된 1934년이고 이 영역의 서론에서 로빈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윅셀은 탁월한 업적을 이뤘으며 그 성과가 지금도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는 만큼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 경제학자이다. 그가 가르쳤던 스칸디나비아와 외책이 이미 오랫동안 얘기해지고 있던 중앙유럽과 이탈리아에서는 그의 영역은 이미 광범위하고 중요한 것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그가 죽은 1926년에서조차 거의 그와 비교될 수 있는 지위에는 다른 어떤 경제학자보다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자율과 물가 수준에 관한 그의 이론은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의 명성이 높아지게 된 것은 점점 최근으로 볼수록 그렇고 그것은 주로 하이에크 교수와 J.M. 케인즈의 저작의 결과이다. 하이에크와 케인즈의 저작이라는 것은 전자는 물가와 생산, 후자는 화폐론이고 이 양자 모두 윅셀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양자에 관한 하이에크와 케인즈를 중심으로 당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윅셀이 이자와 물가로 1936년에 영역되어 영어권에서 그의 권위도 점점 높아져 갔으나 그의 처녀작인 또 하나의 주조, 가치, 자본이 지대가 영역된 것은 1954년이 되어서였다. 이와 같이 그의 업적의 위대함과 영구성에도 불구하고 윅셀의 영어권에서 소개가 되어진 것은 그가 그때까지 경제학상에 거의 공헌을 하지 않았던 스웨덴이라는 유럽의 변두리를 연구를 했고 저서와 논문도 독일어와 스웨덴어로 발표되었던 것과 또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오랫동안 교수직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에 커다란 의미가 있었으나 그것에 대해서 1930년대까지는 영어권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학문이라는 분위기가 우연히 뿌리 깊게 남아있었다는 것도 적지 않은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256페이지 그러면 크누트 윅셀이란 어떤 경력을 가진 경제학자인가? 윅셀은 1851년 12월 20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중유의 식료품 가게 주인의 8자녀 중 외아들이자 막내로 태어났다. 마샬보다 9살, 파레트보다 3살 어리며 후에 윅셀의 심대한 영향을 준 오스트리아 학파의 제2세대인 벤 바베르크와 같은 해에 태어났다. 윅셀의 아버지 요한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지 못했고 요한의 두 번째 후처인 어머니도
크루트가 6세대 쌍을 두고 요한은 또 세 번째 차를 맞아들였으나 요한 자신은 크루트가 14살 되던 해 병사이기 때문에 크루트의 유년 시대는 가정적으로 그렇고 행복하다고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사후 윅셀은 스스로 변신례를 받고 일시에 경건한 크리스트교 신자가 되고 1869년에 가을 17세 때 스콜럼의 북방 옵사라에 있는 옵사라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잠깐 동안 엄격한 근업생활을 했다. 원래 몸에겐 합리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그리스도교의 교회 회의를 뽑게 되고 1874년 봄에는 이윽고 신앙의 고별을 선언하고 한때 제이스 밀의 공주에 강하게 이끌리기도 하였으며 이후 평생 동안 합리주의가 되었다. 옵사라 대학에서의 윅셀은 어려서부터 재능을 보인 수학 전공을 의도하고 있었으나 그 자신의 성향과 당시 스웨덴의 사상계의 상황, 동대학에 있어서의 그의 교육 등 여러가지 영역으로 관심을 급속히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1872년에 학부를 졸업하고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는 경제조건 하에서 또 대학에 남아 수학 강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학 영어를 계속하였으면서도 그의 수학 공부는 반드시 일사천리로 나간 것은 아니다. 그는 작시와 음악에도 강한 관심을 보여왔고 당시 스웨덴의 소위 자유사상가 연장에도 가담했으나 당시 그가 무엇보다 열정을 쏟은 것은 미래 공유주의를 매개라 알게 된 사회해학과 빈곤은 과도한 인구 증가에서 졌고 피임에 의한 출생률의 억제를 257페이지 주장한 네오멜더스주의였다. 원래 학생 사이에서 운명가를 알려졌던 윅셀은 80년 2월 19일, 그러니까 1880년이죠. 금주동맹에 의하여 옵사라의 공개강에서 습관성 음주의 주요 원인과 그 대책이라는 표면상으로 금주운동이지만 실은 네오멜더스주의의 캠페인에 의하여 전 옵사라 시민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고 재차의 유망에 따른 유기력의 강연과 일기역의 팜플렛 간행에 의해서 이하 윅셀이 되었다. 진보파 혁신파에게는 유능한 대변자이며 총화였고 또 보수파에게는 사회의 도덕을 해치는 도덕한이었다. 이 강연이 계기가 되어 이 오랫동안 윅셀은 혁신의 신문 T10의 편집을 맡으며 공개 강연을 거듭하고 노동자 그룹과의 접촉을 깊이 가지기도 하면서 점차 계몽적 사회주의 운동에 시간을 할애해 나갔다. 1880년의 강연이 그를 경제학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 팜플렛에 대해서는 신문지상 등의 많은 비판문이 제기되었으나 그중 하나는 당시 이미 옵사라 대학의 강사였던 데이비드슨의 글이었다. 그는 윅셀에게는 경제학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인구 문제에는 사회주의라는 해결책이 있다고 시작했다. 윅셀은 가령 사회주의가 되어도 인구수가 그치지 않는다며 인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후 자신의 사회주의에 크게 경시하게 되면서도 네오멜더스주의의 신념을 바꾸지 않았으나 어쨌든 이 데이비드슨의 비판이 그를 경제문제로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점은 만약 자네가 경제학을 알고 있다면 이라는 말에는 마샬로 하여금 경제학을 하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과 대비하면 흥미롭다. 여하튼 윅셀은 1885년 가을에 수학하여 보다 고차적인 자격을 얻고 수학 강사가 될 수 있었으나 그해부터 10년까지 오랜 사회과학 장려 기금을 받아 단속적으로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에 유학하여 고정경제학과 함께 신흥의 한계혁명 이후 한계주의에 입각한 제1호를 연구했다. 그렇다고 하나 이때 그도 당초부터 협의 경제학을 전공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런던에서는 패비안 운동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로잔 내에 와서도 존재가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월라스와 만나지 않고 오스트리아에서도 맹거의 금융정책에서 강연에 나갔으나 오히려 혁신운동과의 접촉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상태였다. 잠시만요. 이게 패비안 운동은 뭔가 좀 검색해 보겠습니다. 중심적 가치가 적극적 자유와 평등, 동포회로 무장한 패비안 사회주의고요. 수정 자본주의 하에서의 정치 권력이 국민경제의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이익을 적극 인정하고 자유시장 체계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약간 좀 차이가 있네요. 예. 258페이지. 그러면 그를 결정적으로 경제에 끌어들인 것은 89년 봄 웬바르크의 자본을 적극 이뤄하는과의 접촉이고 후에 그는 그때의 일을 자기는 직접 그 책에 몰두하고 이해는 매우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나에 있어서 중요한 제시였다라고 쓰고 있다. 같은 해 5월 스톡홀름 노동자 집회에서 새로운 경제 이론에 의한 가치, 자본 및 지대에 대하여 연속 강의를 하고 같은 해 7월 보수적인 관료로 경건한 크리스찬 가족 출신인 안나 브리게와 일체의 종교적 명예와 일체의 공개 상관 없이 결혼을 하면서 경제학자가 되려고 하는 믹셀의 의지는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그의 과격한 사상, 그는 당시 많은 스웨덴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졌다. 그가 당시 스웨덴에 있어서 사회과학 교직을 얻기 위해 필요 자격 때문에 그가 스웨덴의 서남 해안에서 룬도 대학에서 전교 직책을 얻은 것은 1901년 11월 1일 거의 50배가 다 되었을 때이다. 이해가 정말 존경스럽네요. 그때까지 이미 그는 앞에 강의를 기초로 한 가치 자본 및 지대를 1853년에 또 그의 최대 공헌인 이자와 물가를 1898년에 가량했고 또 1898년 봄부터 특별히 근무하고 있는 론도 대학에서 강의하는 기초로 한 국민경제학 강의 일반 이론의 부재가 붙은 일본도 1901년에 간행했다. 그 후 믹셀은 1917년 65세 정년 때까지 론도 대학에서 교권생활을 하고 경제학과 함께 여전히 네오맨더스주의와 인본주의에도 정보를 쏟았고 또 한민주의 입장에서 나오는 사회민주에 대한 대담한 발언을 1908년 설화를 일으켜 2개월의 근거를 받는 등 많은 에피소드를 남기고 있다. 론도 대학 정년 퇴직 후에는 스톡홀름 교회에 해안에 거주하며 여전히 학회지와 젊은 연구자들의 토론 등으로 활발히 연구사항을 계속하고 또 1차 대전 중에는 전의 스웨덴, 유럽에 관한 저널리스트로 활약했고 20년 5월 3일 풍채도 발표한 빼연구원 뒤에 북과학파라는 대산막을 남기고 세상을 떴다. 1926년 5월 3일날 돌아가셨네요. 크노트 윅셀이라는 분입니다. 예, 크노트 윅셀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